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된 목차를 보시면 크게 조세, 사회보험, 노동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사회보험, 노동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국에 사업을 하실 때 크게 보면 한국에서 사업할 때랑 똑같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세금의 종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뭐 관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이 다르니까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중국의 증치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영업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거고요. 한국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을 했고요. 한 15년 전에요. 중국은 지금 현재 영업세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증세세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영업세는 폐지될 것이고요. 한국과 똑같이 증치세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중국에 있는 소비세는 한국 개별 소비세랑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시면 크게 보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의 법인세, 중국에서는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다만 이름이 기업소득세입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이 개인소득세이고요. 나머지 세법들도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활동과 관계되는 세금만 한번 짚어보면요. 한국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 영업세 있고요. 법인일 경우에 한국에서 내는 법인세가 있고요. 중국의 기업소득세 있고요. 개인사업자가 한국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죠. 중국에도 개인소득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 부과, 지방교육비 부과가 있습니다. 경지점용세 그러면 한국의 토지분 재산세 중 농지분이고요. 선박통세 그러면 선박에 대한 자동차세와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 부과, 지방교육비 부과만 말씀을 드리면 성시유호건설세는 한국의 도시계획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교육비 부과는 교육세, 지방교육비 부과는 지방교육세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활동을 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증치세 내셔야 되시고요.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 부과, 지방교육비 부과는 증치세 또는 영업세액의 2% 내지 5%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활동과 관계를 내서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 부과, 지방교육비 부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법인의 경우에 중국에 내셔야 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그다음에 증치세 또는 영업세 내셔야 되시고요. 부가세로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 부과, 지방교육비 부과는 필수적으로 사업활동 관계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세 개를 부가 3세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세법 비교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름만 다를 뿐 한국이나 중국의 세금은 똑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름 다르고 당연히 세율도 차이가 있고요. 세금 계산하는 방법도 크게 보면 같은데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조세 관련해서요. 중국의 법률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이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관련해서 중국의 법률 체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요. 헌법 밑에 법률 있습니다. 쭉 있고요. 법률 보시면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입니다. 법률의 이름은 법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개인소득세 법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법령이 법률인가 아닌가를 보실 때는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뒤에 법으로 끝나는 것, 기업소득세 법, 증치세 법, 이건 법이고요. 한국과 동일합니다. 헌법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원에서 제정을 하는 건데요. 행정법규는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자면 대통령령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무원에서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이 행정법규는 이름이 행정법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소득세 실시 세칙, 기업소득세 실시 조례, 증치세 잠행 조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이 행정법규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정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법이 부가치세법 시행령 이렇게 이름 보고 대통령령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그게 안 되고 이름이 다양하게 붙기 때문에 누가 제정했는가를 보셔야 되시고 국무원에서 제정한 것, 또 국무원령 몇 호 이렇게 나온 것은 이름과 관계없이 행정법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각 부령 있죠.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각 부에서 제정하는 부문 규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은 다양합니다. 뭐 판법, 자맹조례, 실시조례 다양하게 이름이 붙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법령이 부문 규장인가 아닌가 보시기 위해서는 제정기관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뭐 상무부 령 제29호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름과 관계없이 그것은 부문 규장입니다. 최상위법이 헌법, 두 번째가 법률, 세 번째 행정법규, 그 다음이 부문규정. 이름만 다를 뿐 한국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앙법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마번 지방성 법규 및 지방정부 규정입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 광범위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이 넓고 또 민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성 법규는 우리나라의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지방정부의 법규, 지방성 법규, 우리를 좀 조례고요. 지방정부 규장,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법령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례, 규칙 동일하게 있고요. 기타 행정규칙 및 통지, 우리나라에도 많은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칙 및 통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결국은 이름만 다를 뿐 아까 보셨던 세금의 종류하고 마찬가지로 법령 체계도 한국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법률 체계 전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조세 관련해서 중국의 법률, 주요 법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치세 보시면 증치세 자맹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은 국무원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치세 관련해서 최상위법은 증치세 자맹 조례입니다. 국무원. 자, 이거는 행정법규죠. 아직 중국에서는 증치세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치세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증치세 실질세칙 재정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부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원에서 제정하는 것이 행정법규, 증치세 자맹 조례고요. 증치세 실질세칙은 재정부에서 제정해서 부문 규정. 행정규칙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규칙. 중국의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입니다.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통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예규, 고시 이런 것들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기업소득세 보시면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소득세법, 전인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고요. 기업소득세 실시조례, 국무원에서 제정하는 행정법규가 있고요. 그 밑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통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지들이 있습니다. 자, 개인소득세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세수징수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수징수관리법은 전인대에서 제정한 법률이고요.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로 세수징수관리 실시 세칙이 있습니다. 세수징수관리법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합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수징수관리법이 그런 내용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도 세수징수관리법을 지금 현재 입법 준비 중인 게 구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세수징수관리법을 우리 용어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과 징수법 혹은 처벌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주요 세법 보셨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가나 다라의 주요 세법 내용들 이렇게 법이 있더라는 걸 인식해 주셔야 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중 조세 조약. 요 정도가 중국의 조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개관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까지는 중국의 조세, 세금의 종류, 법률 체계, 조세 위주로 살펴봤고요. 조금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원의 한중 개인소득세. 주제원은 이런 거죠. 한국 본사 직원이 중국에 파견 나가서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주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한국과 중국에서의 개인소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한국인의 중국 소득세, 혹은 중국으로 파견된 한국인이
중국에서 내야 되는 개인소득세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중 한국인 관련된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보시면요. 과세대상 소득, 개인소득세법 제2조, 개인소득세법 실질조례 제8조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기업 단위에 대한 도급 경영소득 및 수탁 경영소득, 인적 용역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바, 사, 아, 자, 마지막 자 있죠? 우연소득, 우리를 치면 기타 소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이 관계됩니다. 나머지도 부분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한국 본사 직원이 중국 현지본에 파견되어서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근로소득과 관계됩니다. 근로소득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에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관한 규정, 아까 과세 대상 소득 보셨고, 근로소득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을 보시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주민 납세 의무자. 한국법상은 거주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용도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한국세법이나 중국세법은. 그러니까 주민 납세 의무자, 한국의 거주자는 주소 또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한 분들이 중국 세법상 주민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자, 이분들은 납세 의무의 범위는 무제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무제한 납세 의무의 의미는요. 주민 납세 의무자는 중국 내에서 번 소득, 취득한 소득과 중국 외에서 취득한 소득 전체에 대해서 중국 과세 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 세법도 마찬가지죠. 주민 납세 의무자 있고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 쉽게 보면 중국 내 원천 소득은 무엇이냐라면 소득의 원천이 중국 내에 있는 소득, 개인소득세법 실질조례에 규정되어져 있고요. 중국 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중국 입장에서 국외 원천 소득이 되겠죠. 소득의 원천이 중국 외에 있는 소득,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주민 납세 의무자는 한국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곧 주민 납세 의무자가 아닌 분들은 전부 비주민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 보셨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셨던 주민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중국 내 원천 소득과 중국의 원천 소득 전부 다. 그럼 중국 내 원천 소득은 무엇이고 중국의 원천 소득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근로소득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 원천 소득의 의미는 개인소득세법 실질조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소득은 지급된 장소와에 관계없이 모두 중국 내 원천 소득으로 본다. 한국소득세법 제119조 마찬가지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다음의 소득은 돈을 중국 내에서 지급하건 한국에서 지급하건 영국에서 지급하건 전부 다 중국 내 원천 소득으로 본다. 중국 내 원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 납세 의무자이건 비주민 납세 의무자이건 저건 다 중국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용 보시면요. 중국 내에서 재직, 고용, 계약 이행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이런 의미죠. 제가 중국에서 한국 본사 직원인데 중국 현지법인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중국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월급은 한국에서 받습니다. 혹은 제가 한국 본사 직원인데 중국에 파견 나와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월급을 100만 원 받고 한국 본사에서 한국에서 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나와 있는 말 그대로요. 한국에서 받는 500만 원도 지급된 장소 따지지 않고 중국 내 원천 소득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100만 원, 한국 본사에서 500만 원 이렇게 받아도 600만 원 전체는 중국 내 원천 소득이 되고 중국 내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나, 다, 라, 마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재원분들 현지법인에서 월급 받으시고 또 일부를 한국 본사에서 받으신다면 이분들은 한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많은 얘기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근거 규정이 중국 개인소득세법 실질조례 제5조 한국도 마찬가지 규정이에요. 이렇게 중국 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